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완화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 용적률이라든가 이제 건폐율이 이제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예, 리모델링 할 때도 이제 세대수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 더 많이 증가를 한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1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 특별법이요. 예, 꼭 1기 신도시에만 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서울에 또 이제 택지지구 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이번에 나온 1기 신도시 특별법, 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들을 보면요. 5개죠? 예, 일산, 중동, 평촌, 삼본, 그 다음에 분당까지 해서 이제 그 5개 지역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신도시들의 이제 평균적인 용적률이 약 한 200% 전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촌이라든가 삼본, 중동 같은 경우는 다 이제 200%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4%대, 일산 같은 경우에 이제 169%대. 자, 근데 1기 신도시가 이제 상당히 좀 노후화됐죠. 지금 이제 92년도부터 입주를 하면서 지금 입주한 지 지금 이제 30년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후계획도시 이제 특별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가 1기 신도시의 총 이제 세대수가 29만 2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92년부터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1기 신도시 내에서도 리모델링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이 이제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1기 신도시 내에 기존의 이제 기반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아무래도 이제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과밀한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보셨듯이 기존의 용적률이 뭐 한 200%대잖아요. 지금 기존의 용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지금 가구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 1기 신도시에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10만 가구 정도의 지금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기존의 용적률은 이 공약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재건축 시 가구수 증가분이 적다라는 거는 어때요? 개별 단지들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합니다. 자, 우리가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당시를 보면 그때는 뭐 지방 분권보다는요 일단은 주택 공급이 절실했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일자리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는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이제 주택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예, 주택 온리. 예. 자, 근데 2기 신도시부터는 어때요? 약간 다르죠?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판교 같은데, 예, 판교 같은데 보면 지금 자족 기능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 기능이 상당히 좀 미비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서, 예,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특별법 근데 적용 대상은 뭐냐? 이번에 나온 노후 계획 도시. 그냥 저는 그냥 쉽게 그냥 1기 신도시 그냥 특별법이라고 할게요. 이 대상은 뭐냐면요. 택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건축 연한이라던가 재개발에서 보는 그러니까 노후도를 판단하는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30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20년으로 지금 줄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 이하다. 예, 100만 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접된 노후 지역의 구도심 있죠. 예, 구도심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또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온 것들은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니까 1기 신도시 적용도 되고요. 수도권의 택지지구, 그 다음에 지방의 거점 신도시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대상 지역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아파트 지구로 지금 택지로 개발됐잖아요. 목동이라던가 개포라던가 수서, 상계, 중계, 그 다음에 고덕, 그 다음에 중랑구의 신내동 이런 지역이 택지로 개발된 그 이제 지역이거든요. 이런데도 물론 이제 목동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은 그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가기에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뭐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죠. 예, 그런데 뭐 만약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또 뭐 이걸로 또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일산, 중동, 평촌, 삼봉, 분당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로 지금 부산의 해운대라던가 대전의 둔산동 노은지구라던가 강주의 상무지구라던가 뭐 경기도의 광명의 이제 철산동의 이제 철산주공, 그 다음에 하안주공 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철산주공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재건축이 끝났죠. 그래서 뭐 하안동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적용 대상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재건축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택지지구까지 해서 그 범위를 상당히 좀 넓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지,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제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특별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특별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냐면 대규모의 블록 단위로 이렇게 개발이 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1, 2, 3, 4단지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개별 단지로 재건축이 됐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럼 통합해서 재건축이 되면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도 새롭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주변에 아니면 이렇게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이 뭐 이제 자족 기능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이 되고, 또 역세권 같은 경우에 이제 복합 고밀에서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고밀도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 상업지라던가 오피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워낙 지금 과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도 확충이 되는 거고요.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입주가 많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일시에 도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주 수요를 감당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별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안전진단 지금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30% 낮아지면서 안전진단도 많이 완화가 되는데, 안전진단도 추가로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성을 더 만약에 이제 기부 체납을 한다 그러면 안전진단도 면제되는 이런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완화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용적률 상향이라는 거죠. 용적률이라던가 이제 건폐율이 이제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용적률이 상향이 되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의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과 용적률을 상향해 주게 되면 어때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라던가 용적률이 상향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성이 이제 담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도시 내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지금만 준비 중인 데 있잖아요. 자,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 세대수에 기존에는 15% 이내로 이제 세대수가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것보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게 대략 한 20% 정도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행령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마다 우리가 공법상에 제한을 받거든요. 뭐 건폐율이라던가 용적률, 뭐 건축물의 종류라던가 이런 공법상에 제한을 받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뭐냐면 이런 공법상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 위에 이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인 도시계획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제 같이 이제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 정비구역 지정 효과가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신속통합기획, 이제 민간 재개발을 예를 들면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심의 절차를 상당히 좀 이렇게 생략해 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을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제 가능하다. 또 하나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시장 군수,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각종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감면 조항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사업성이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재건축으로는 이제 도정법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각 개별법에 의해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이제 통합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럭별 개발일 때는 원칙은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게끔. 자,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이제 단지들을 합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 조합들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사업 속도가 늦겠죠. 그래서 블럭별 개발을 할 때는 원칙은요,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조합이 막 있어요. 여러 조합들이 난입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단일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사업 시행자가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을 하나로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원만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총괄 사업 관리자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업 시행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92년부터 96년도에 한꺼번에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 시기도 이 시에 지금 도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주 대책의 이제 수립 의미는 그동안에 이제 사업 시행자였기 때문에 좀 부담이 컸어요. 근데 이거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주 단지도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주 대책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이주 대책에 대한 수립도 이제 같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이 지자체는 이주단지 이제 조성을 하고 또 순환형 이제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이주대책 수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의 일정들을 한번 보면요. 노후계획도시 이제 기본 방침,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2024년도까지 다 나올 거고요. 그에 맞춰서 각 지자체들도 1기 신도시 기본 계획을 2023년도에 같이 이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24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이제 개별이 이제 또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좀 이제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도 문제점은 뭐냐면, 아직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가, 기존에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족쇄죠. 예,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아웃라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1기 신도시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1기 신도시에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